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쉴 사이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외교 잡지인 포린 팔리시, 포린 어페어즈입니다. 포린 어페어즈 7월로 8월로 겨울간지니까 또 북한의 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제1 우선순위는 북한 핵 문제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포린 어페어즈는 외교관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실린 논문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오늘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것은 카네기 재단 연구소 연구원이 쓴 것인데 독일도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독일도 핵무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독일은 전범 국가인데 어떻게 핵무장을 합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나토에 대해서 또 EU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과연 유럽의 안전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장에 의존해야 되는데 영국과 프랑스 가지고는 러시아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럼 독일이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권위 있는 학자, 저명한 언론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참화를 약 1억 명을 죽게 만든 독일이 핵무장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의 등장 이후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포기하니까 각자 도생하려는 그런 모습의 일단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이 기사는 독일이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폭탄성 발언이 소개되었습니다. 린지 그레함이라는 상원 의원입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큰 상원 의원이 트럼프와 나눴던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나는 북한과 전쟁을 한다. 그런데 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지 여기서 죽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지 over there 거기서 죽지. 그건 한반도를 가리키는 거죠.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 over here 여기서 죽는 건 아니다. 미국에서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미친 김정은을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친 자가 핵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고약합니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한반도에서 죽지. 이 말은 한국인이 죽지 또는 일본 사람이 죽지. 그런데 주한미군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미국인이 죽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끝장내겠다 하는 결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하기에는 참 아무리 사담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입니다. 언론이 과연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레함 의원한테 추구를 하니까 그레함 의원 사무실에서는 정확한 인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악관에서 확인을 요청받아 백악관에서는 모든 옵션을 다 우리는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국무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대화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유엔 대사는 아주 더 강경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트럼프도 이야기하는 게 앞과 뒤가 안 맞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지금 북한 핵 위기 속으로 지금 세계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가 지도부가 지금 메시지가 서로 뒤엉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거의 구경꾼 지금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경꾼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주도권을 잡은 것은 지금은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부탁을 하는, 북한을 좀 손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시진핑 두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악화될 건지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충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 바탕에서 핵 억제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핵 폐기는 포기하고 핵 억제 정책을 쓰므로써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은 핵 잠수함, 핵미사일을 실은 미국의 잠수함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주둔을 하든지 하는 이런 냉전시대 때 미소관에 있었던 그런 핵 억제 공포의 균형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 평화협정을 맺자든지 미국과 북한이 수교한다든지. 이 협상 국면에 들어갈 데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결판을 내야 된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협상 국면에 들어가서 뭐 육자회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을 끼워가지고 3자 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결판낸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담판을 해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외교 지형,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경꾼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5천만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요리하도록 맡겨놓겠다는 그런 자세로 인식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담판을 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아니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남북한 사이에 중립하는 군대로 바꿔라, 평화주의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나올 것이 뻔한데 과연 미국이 그걸 받을 수 있느냐? 협상을 한다고 한들 이게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 이 모든 것이 군사적 공격도 어렵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NPT 체제가 무너지고 독일과 일본에서 핵무장하는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게 세계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협상을 하자니까 저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수준이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일 것이 뻔하므로 이것 또한 어렵다.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애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아마 대한민국 생긴 이후에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 외국 언론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00만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은 몇백만이 죽는다. 핵 공격이 아니라도 장사포로 공격하면은 첫 시간에 몇만 명이 죽는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참화가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 이것은 월남 전쟁 같은 것은 여기에 대한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국을, 서울을 이렇게 지도판에 깔아놓고 지금 일종의 도상 연습이죠. 북한이 핵 공격하면은 얼마가 죽느냐? 몇백만이 죽는다. 그 몇백만 속에는 저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이런 악담이죠, 악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냐 하면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사소한 데가 있어요. 안보를 포기하면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저질 정치를 하게 마련이죠. 안보라는 절체절명의 국정의 주제, 정치의 주제를 포기하면은 사소한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판국의 휴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드 배치를 하는데 전자파가 얼마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거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더니 아주 유명한 역술인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 대표가 핵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줄 잘 안다.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국 사람들이 웰빙에 탐닉하는 걸 당신이 계속 걱정하는데 나는 역술인으로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김정은이 핵을 쏘기는 쏠 것 같은데 쏘더라도 서울에 떨어질 때 제발 불발탄이 되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걱정이라도 하니까. 그런데 걱정 안 하는 국민, 걱정 안 하는 대통령, 걱정 안 하는 여당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지금까지 핵 방어 훈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선 어느 쪽으로 숨느냐? 한국엔 다행히 지하시설이 많아요. 서울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하시설을 핵 방공호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미사일 대피 훈련 한 번 한 적도 없이 놀고 있다. 놀고 있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죽느냐? 한국 사람이 죽지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마구 뱉어내고 있다. 이게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독일에서까지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말하자면은 황천항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날씨가 흐린 폭풍 속으로 배가 들어가는 것을 황천항해가 하는데, 지금 황천항해가 시작되었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선장 몇 사람이 아주 헷갈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승객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만 웰빙을 탐닉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1975년 4월 30일에 월맹 탱크가 하노이로 들어와서 대통령궁인, 대통령이 집무하던 소위 그 독립궁으로 철문을 부수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월남에 있었던 변호사들은 재판에 제출할 변론문을 열심히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서울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핵 문제 생각을 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이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전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족 공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부터 국민들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지도력이 실종 상태가 아니냐. 심지어 사드 배치를 임시라도 4기를 더 추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집권 여당 안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은 당내의 강경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강경파입니까? 강경파는 북한을 폭격하자, 북한을 공격하자, 김정을 암살하자고 해야 강경파지. 그건 뭡니까 이게? 강경파일까요? 아니면 철부지입니까? 그래서 핵 문제는 이제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적어통일 당할 것이냐가 여기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우리 행복과 또는 절망이 이 순간 어느 구석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경꾼 역할로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6.25 때 그랬던 것처럼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질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성할 것이 많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미국의 전술핵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저를 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핵무장 옵션을 버리고 전술핵 재배치 해달라는 이야기를 미국에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황은 지금 이렇게 악화되어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 손에는 장거리 핵미사일, 중거리 핵미사일, 단거리 핵미사일 1000개가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정부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부터 직시하고 고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